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명수 3년, 김명수 대법원 3년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참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어서 국민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였나 할 때 사법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믿을 수 있다. 법원을 믿을 수 있다. 법원만이 믿음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진입한 이후에 적폐몰이와 코드 판결,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3년의 어떤 흐름이었다. 그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명진 논설위원이 적폐몰이와 코드 판결로 이 지세운 김명수 3년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몰아붙인 사법농단 사건 4개가 전부 다 연속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법원장들,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판사복을 입고 있다가 그들을 동료에 의해서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이런 이념 판사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그래서 결국 사법농단으로 몰리고. 그런데 지금 사법부 장악을 해서 몰아붙인 사법농단 사건들이 그래도 양식 있는 판사들에 의해서 4연속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또 다른 그 이념 성향들의 그 판사들, 정권에 아부하는 판결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재판 거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이 거래 아닙니까? 권력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에 아부하는 판결, 이걸 누가 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적폐몰이와 코드 판결로 치세운 김명수 3년이다 라고 김진 논설위원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제 신문에 잘 보셨겠지만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4번 연속, 사람으로는 6명째 전부 다 무죄입니다. 이 전 법원장 혐의는 판사를 시켜가지고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 내용을 대법원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사 지시였습니다. 그게 감사 지시. 설령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했더라도 기관장이 직원 단속을 한 게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당연히 무죄죠. 직원을 단속한 게. 지휘관이 그 밑에 부하들을 갖다 단속할 수 있다는 그거는 당연히 무죄죠. 우리가 지난번에 무죄 판결 받던 신광열 판사 잘 기억나실 겁니다. 조희연, 또 성창호 판사, 아주 명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의로운 판결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이들에게는 영장 업무를 하면서 검찰 수사 기밀을 대법원에 누설했다는 그런 혐의를 씌워버렸습니다. 검찰 수사 기밀을 대법원에 누설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영장 판사의 흔한 업무 보고를 그 업무 보고하는 걸 갖다 수사방해로 몰아버립니다. 판사가 후배에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판 개입으로 걸고, 그런 판사들 나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 이런 유형의 판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두고 다 출세들 해야 하겠죠. 네. 결국 판사가 후배에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판 개입으로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후배한테 당하는 거죠. 퇴직할 때 사건 당사자들 인적사항에 담긴 자료를 가져갔다고 개인정보 유출로 걸어버리고, 전부 그냥 목을 팍팍 걸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은. 근데 결국 다 모두가 무죄가 나옵니다. 왜? 양식 있는 판사들 법조문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직 전현직 고위법관 지금 8명이 1심 재판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은 정말 대법원장다운 대법원장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커다란 그 담론을 가지고 정말 공정한 판결을 해왔던 정말 훌륭한 대법원장.
또 대법관들, 법원 행정처 전 차장, 처장들 이런 사람들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거를 갖다 직권남용이라고 해가지고 내모라 휘어쳤습니다. 행정처 차장은 범죄 사실이 100건도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건이나 행정처장이 행정처 차장이 범죄 사실 100건이나 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건수를 모으는 것만 해도 참 어려웠겠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재판했지만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무 지시 보고는 보고한 직원의 절차 위반이 없는 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 거래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구입니다. 결국 정상적 재판이라면은 계속 무죄가 나올 것인데, 정상적 재판이란 말이죠. 계속 무죄가 나올 것인데 도대체 지금 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 무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다 무죄가 계속 나올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수사를 하고, 괴롭히기 위한 수사입니까? 요즘은 말이죠,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막 한답니다. 그냥 시민단체들도 막 고발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그냥 검찰에 왔다 갔다 뭐 어디 왔다 갔다 재판 왔다 갔다 하라고 계속 이 고발 잘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나. 뭐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풍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왜 시작됐는지 모두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의혹을 밝히라고 지시하자 수사에 협조하겠다 하면서 검찰을 끌어들였습니다. 법원으로. 스스로 사법부에 독립된 그 위대한 사법부의 성을 허무른 셈이죠. 사법적폐청산은 허울이고 실제 목적은 전 대법원장을 따르는 판사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말 잘 듣는 판사들을 채워 넣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이 논설위원 이명진 논설위원은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 정치라고 믿는 부류들의 판사들 말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믿는 부류들의 판사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전 대법원장을 따른 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명수는 도대체 만약에 정말 이명진 논설위원이 설파한 바로 그러한 재판이 곧 정치라는 고 믿는 그 부류의 판사들의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또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만든 재판 바로 사법부에서 그거 소위 악순환이라는 거죠. 악순환. 그렇게 계획된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 사법농단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총선에서 그냥 여당 공천받아서 줄줄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그런 판사들 또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원 또 되면은 뭐를 하자 아주 기상천외한 국립묘지에서 뭘 하자 또 뭘 하자 별별 회치던 그런 판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의원 배지를 달고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이 총선에서 여당 공천받고 줄줄이 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이명진 의원은 이 점을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 독립을 외치던 이들이 판사 인사권을 법원 외부로 넘기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논설위원은 사법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법원을 청와대하고 여당의 출장소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냉혹한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민변 들어보셨죠? 인권법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해직자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정교조를 갖다가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선거 TV 토론 거짓말 해도 된다.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판결로 이재명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실황 중계를 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국민들이 전부 다 몰랐을 겁니다. 이 말 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 말 하면 또 무슨 말 하면 또 이 말, 나중에 결론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큰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조그만 거짓말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조그만 거짓말이고 큰 거짓말이고 허위는 허위고 허위사실 공표가 양하고 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가짜 거짓말을 해가서 공표를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거짓말이 적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간에 이런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 지사직 유지시키고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역적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면죄부 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사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역사도 또 뒤집어줬습니다. 정말 참 이 이명진 논설위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깊은 사례집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글을 기사화했겠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는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들이 판결로 대통령에게 아부한다. 이게 진짜 재판 거래 아니냐? 하고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조국 동생의 심부름한 뿌로커는 징역 1년 6개월인데 교사 채용 뇌물 1억 4,700만 원을 챙긴 조국 동생은 겨우 징역 1년형 받았다는 것. 이건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 역시 이 정권 사법부의 신주류라는 우리법과 인거법 판사가 내린 결론이라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을 누가 내렸더라? 여성 판사가 내렸던가요? 네. 우리법, 하여튼 인권법 판사라가 내린 판결이라고 합니다. 신주류라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주말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4년 차를 맞습니다. 지난 3년의 김명수 코트를 돌이켜보면 끝없는 적폐몰이, 그에 따라 누명을 쓴 사람들의 고통, 정권 코드에 맞춘 억지 판결들밖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판사들이 웰빙만 추구하면서 법원의 사건 처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적폐가 갈수록 늘어간다 이런 얘기죠. 네. 이 이명진 논설위원의 이 사법부에 대한 논박, 김명수 지난 3년 코드 판결하고 적폐머리로 지세운 지난 이 김명수 3년을 아주 냉철하고 또 사실에 기초해서 맹렬하게 비판한 오늘 이 글은 아마 김명수가 보고 화가 좀 날 듯한 글이지만 그러나 이 이명진 논설위원은 전부 사실에 기초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이 비록 암흑과 어두움의 세계이고 추운 sak풍을 에이는 그런 시절일지 몰라도, 그러나 또 광풍이 부는 지금 이 시대일지 몰라도 이 광풍은 사라지고야 합니다. 또 새벽은 곧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